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12주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스의 다양한 함수들, 특히 이번 주에는 반복문과 그리고 이제 기타 알아두시면 유용한 그런 뭐 속성들이나 함수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VBA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이제 다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잘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3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첫 번째 토픽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탑재되어 있는 버그 잡는 기능, 디버그 기능을 좀 같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버그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상의 오류를 버그라고 부르게 되고요. 디버그는 이제 D가 디크리스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죠. 버그를 줄여내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지금 같이 실습해 볼 때 느끼셨겠지만 처음 프로그램 짤 때는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게끔 하거나 오류를 유발하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방대해지고 하게 되면 디버그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에러가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디버그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나요? 윈도우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 쓰다 보면은 에러나 블루스크린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블루스크린 에러가 하루아침에 빨리 치료되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윈도우즈는 요새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는 6천만 라인 이상이라고 해요. 프로그램 라인 한 줄 한 줄 했을 때 6천만 라인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안에 어디가 잘못돼서 에러가 나는 건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는 이러한 버그를 잡는데 이 버그는 뭐 문법상의 버그라기보다는 논리상의 오류라든가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에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은 VBA가 지원하는 디버깅 기능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3가지 기능 정도만 이번 시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능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제목 그대로, 자, 제가 이 비주얼 베이직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한 줄 한 줄 해석해서 한 줄 한 줄을 실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매크로 실행 이러면은 프로그램이 왕창 실행이 되는 결과를 지금까지 봐왔지만 반드시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한 줄 한 줄, 한 코드 한 코드 실행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 코드 한 코드 실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서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훨씬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축키를 아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F8번이에요. F8을 눌러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식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현재 내가 이제 지금 쟁점이 되는 어떤 특정 변수나 수식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까지는 실행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여기까지 일단은 실행을 시켜놓고 중단을 한 다음에 내가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는 중단점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중단점은 마치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에 아까 스탑이란 명령어 배웠잖아요. 잠깐 일시 정지하는 명령어가 스탑이었죠. 이 스탑을 실행하는 거랑 완전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요. 중단점 설정하면 이 중단점 설정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먼저 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실습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자, 가장 마지막에 실습했던 파일이 실습 12번 요 셀럽 출력하는 파일이었어요. 자, 요거 아까 이제 실행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삭제 살짝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내가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바꾼 상황을 실행하는 경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왼쪽 화면에다 배치를 하고 우리 코드를 오른쪽 화면에다 배치를 해서 자, 제가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한 줄 한 줄. 예, 디버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어떤 단계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단축키가 뭐라 그랬죠? 예, F8번이라고 얘기했죠. 자, 한 줄씩 실행 F8번 한번 해볼게요. 자, F8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서브 12 안에다가 커서를 두고 F8 한번 짠 누르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실행한다. 서브로 시작하니까 엔드 서브 할 때 서브로 시작을 하는 거죠. F8번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F8번 한번 더 눌러 보는데요. 자, 지금 KMU 셀은 이렇게 살짝 갖다 대보면 뭐라고 나와요? empty라고 나오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예, 당연히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겠죠. 자, 또 한번 F8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예, 이제 디멘전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요 이제 변수 배열이 선언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또 F8을 한번 딱 누르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KMU 원래 1,2, 1,3, 1,4 다 empty였는데 요게 이렇게 1,1의 경우에는 방금 손석희라는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손석희라는 문자열이 KMU 셀 1,1에 저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눌러볼까요? F8 한번 딱 누르면 예, 아까는 empty였는데 이제는 남더구가 들어가 있죠. 또 F8 누르면 예, 아까는 empty였는데 7이 들어가 있고 자, 4번 지금 empty인데 F8 또 딱 누르면 예, 이제는 안효서업으로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자, F8 누르고 F8 누르고 F8 누르고 F8 누르고 F8 누르고 F8 눌렀어요. 자, 왼쪽 화면 보세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아직까지는 뭘 출력하라는 명령이 하나도 실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해서 F8을 누르면 이제 넘어갈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디버그의 기능이라고 했던 조사식 추가하는 기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사식은 여기 디버그 메뉴 클릭하시면 여기 조사식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사식을 추가할 건데 자, 지금 이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주로 우리가 통제되고 활용되는 변수가 뭐가 있냐면 자, 셀이라는 변수 예, 가 주로 활용되고 있죠. 또 어떤 변수가 있죠? 아직 안 나왔지만 i라는 변수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셀과 i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끝에 가보면 최종 출력해야 되는 변수는 KMU 셀에 셀,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변수를 조사식으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버그에 가서 조사식 추가에 가서 자, 먼저 셀이라는 변수를 내가 추적하고 싶다. 자, 예, 이렇게 추적한다 확인 누르면 자, 지금 이 실행 코드 바닥에 셀이라고 하는 변수를 추적을 해요. 근데 지금 셀이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 베리언트 방식의 변수인데 empty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해 볼까요? 예, 디버그의 조사식 추가 이번에는 셀 말고 i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i도 추가, 예, i도 역시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empty로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조사식 추가. 예, 여기 이제 자꾸 잡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긁어줬잖아요. 예, 그거 이제 딱 자동으로 눈치채고 요 식을 추가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KMU 셀에 셀, i도 내가 트레이스 하겠다. 확인. 예,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왼쪽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시고 이 오른쪽 아래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트레이스 하면서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셀. 자, 여기 지금 셀은 empty였어요. 잘 보십시오. F8 누를게요. 자,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됩니까? 셀이 empty에서 뭘로 바뀌었죠? 1로 바뀌었죠. 예, 왜 1로 바뀌었죠? 방금 이 문장이 실행이 된 거죠. 이 프로그램 문이 실행이 되면서 왼쪽에 있는 C3의 값을 가져다가 어디에 저장한 거예요? 셀이라고 하는 주머니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요?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옆에 보시면 변수의 형식도 나오는데 1이라는 값을 얘는 지금 베리언트로 지금 지정한 거죠. 근데 특별히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언트 타입인데 그 중에서도
1이란 값이 들어오니까 이거 숫자다, 더블 방식으로 내가 파악하겠다,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자, i는 어때요? 아직 i는 1로 초기화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데, 자, 제가 또 F8 눌러 볼게요. 짠! 예, 어떻게 됐어요? 이제 i는 1, 2, 5 했기 때문에 i가 1로 초기화가 됐고, 그러면 셀도 1이고 i도 1이니까 KMU 셀의 1,1은 뭐가 돼야 돼요? 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손석키가 돼야 돼서 요 값이 손석키가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손석키가 왼쪽에 출력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F8을 한 번 더 실행시키면, 자, 이 왼쪽을 잘 보세요. 화면을. 하나, 둘, 셋. 예. 요 문장이 실행되는 순간 손석키가 여기 탁 들어가죠. 현재까지는 i가 몇이에요? 여전히 1인데 next i를 실행을 땅 하면 이제는 i가 뭐로 바뀌어 있어요? 2로 바뀌었죠. 2로. 예, 조사식의 2로 바뀌었고, 그 순간 KMU 셀의 값도 남더구로 이제 탁 체인지가 되죠. 다시 한번 F8 실행시키면 여기 잘 보세요. 왼쪽. 그렇죠. 이제 남더구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그 다음엔 7이 들어오고, 또 실행시키면 안요섭이 나오고, 실행시키면 이완이 나와서 이제 5번 다 돌았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끝,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F8을 이용을 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시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식을 이용을 해서 값을 트레이스 하시면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별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쭉 트레이스 해가면서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단점 설정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요거는 또 다른 예였던 우리 로또 생성하는 거, 예, 여기서 중단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요거 이제 실행을 시킬 건데요. 예를 들면 중단점을 내가 어디다 할 거냐? 로또 번호를 생성한 다음에 출력하기 직전에 일단 중단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다 이제 중단점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디버그에 가시면 중단점 설정 해제 F9라고 되어 있어요. 요 F9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커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 왼쪽에 회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회색 부분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요게 이제 빨갛게 되면서 요게 중단점을 설정하신 거가 되고요. F9를 여기서 F9를 예, 여기서 중단점 해제를 누르면 해제가 되고, 다시 또 중단점 설정을 누르면 또 설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예, 요게 이제 중단점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방법인데요. 자, 중단점이 설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매크로에 가서, 네, 로또는 11번이었죠. 엑서 11번 실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되다 말고 중간에 끊어지죠. 어디서 끊어요? 제가 중단점을 설정한 요 단계에서 끊어져요. 자, 로또에다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로또는 32라는 값이 현재 생성되어 있죠. 하지만 이거를 출력하기 전에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단이 된 거죠. 자, 이 중단을 계속 진행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플레이 버튼 F5를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자, 30이 저장된 거 출력해라. 자, 실행시켜 볼게요. F5 클릭하면 보이시죠? 왼쪽에 32가 실행이 되고 다시 멈췄어요. 왜 멈췄죠? 여전히 중단점이기 때문에 한 번 찍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 로또에 살짝 갖다 대니까 지금 생성된 건 24라는 숫자네요. 다시 한번 플레이 누르면 그때 이제 24가 들어가겠죠. 플레이 누르면 24 들어가고 또 이제 중단돼 있고, 그 다음에도 로또 보면 이제 26이라는 번호가 생성되어 있는데 중단시켰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실행이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간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중단점을 설정을 해 놓으면 중간중간 실험 결과를 매번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의도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지정한 중단점들, 뭐 이런 중단된 상태를 완전히 다 초기화시키고 재설정을 시키고자 할 때는 요 버튼, 재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 요거 이제 걸었던 거 취소하시고 싶으시면 디버그에 가셔서 중단점 해제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이제는 이제 매크로에 가서 엑셀 11 실행시키시면 바로 한꺼번에 실행이 쫙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버그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거는 요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는, 요게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일 테니까 또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유익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쉬운 도전 과제 하나 내드려 볼 테니까 한번 각자 도전해서 풀어 보시는데요. 우리 이거 예전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배웠을 때 엑셀을 활용해서 구구단 표 만드는 거 한번 했었어요. 그죠? 1, 1은 1, 1, 2는 2, 뭐 2, 2는 4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곱한 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를 이번에는 포넥스트 문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VBA를 활용해서 요 표를 가득 채우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요 실습 엑셀 파일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도전 과제 1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칸 비워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 1은 1, 1, 2는 2, 뭐 1, 3은 3 이렇게 1단 쫙 채우고 2단 채우고 3단 채우고 해서 99, 80일까지 자동으로 딱 채우는 그 코드를 비주얼 베이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라. 그게 도전 과제 1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다중 포넥스트가 필요해요. 다중 포넥스트. 그래서 일단은 1단 출력하고 2단 출력하고 3단 출력하고 해서 9단까지 출력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for i는 1에서 9가 필요하겠죠. 그죠? next i 바깥에서 루프가 하나 돌고요. 자, 1단의 경우에 어때요? 1, 1은 1, 1, 2는 2, 1, 3은 3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1, 9는 9까지 가야 되니까 또 j가 1에서 9까지 안에서 한 번 더 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i가 1에서 9까지 반복하고 안에서는 j가 1에서 9까지 반복하는 그런 다중 루프문으로 문장을 구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출력문만 하나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정답은 5줄입니다. 5줄.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5줄 중에 4줄을 알려드렸어요. 가운데 한 줄만 잘 만드시면 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각자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수준의, 좀 더 의미 있는 수준의 도전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구단표의 정답은 마찬가지로 줌 수업 때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면서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이제 엑셀 매크로를 쭉 배웠는데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돌이켜보면 로또 번호도 만들어 보고 삼각형, 별 모양의 삼각형도 그려보고 방금 구구단표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비즈니스 활동하는데 의미가 있을까? 우리 수업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인데요. 이게 우리 업무를 되게 편하게 단순화 시켜준다는데 정말 그런 효과가 있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준비한 마지막 실습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실습 과제는 뭐냐면 자, 요런 거예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도전 실습 1314 요 시트를 열어보시면 국민 분식점의 월별 매출 현황 이렇게 돼 있고요. 2012년 3월에 핫도그 떡볶이 김밥 순대, 4월에 핫도그 떡볶이 김밥 순대, 5월, 6월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실습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 실습 파일 12주차를 들어가 보시면 2012-03.xlsx, 2012-04.xlsx, 2012-05.xlsx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찢어져 있죠. 자, 요 3월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3월 파일 열어보면 3월 파일에 2012년 3월 달에 매출 자료가 이렇게 핫도그 김밥 순대가 떡볶이 김밥 순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월 거는 또 어디에 있느냐? 4월 거는 4월에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보면 핫도그 떡볶이 김밥 순대가 이렇게 있고요. 따로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5월과 6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다 채워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일일이 3월 거 열어서 복사 붙여넣기 여기다 채워놓고 4월 거 열어서 복사 붙여넣기 여기다 넣어야 되고 5월 거 열어서 복사 붙여넣기 여기다 넣고 6월 거 열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열어야 되죠. 어때요?
굉장히 노가다겠죠. 그나마 이거는 몇 달밖에 없어요. 4개월치밖에 없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4개월치가 아니라 만약에 뭐 30년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열고 닫아서 붙여넣기 해야 된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되시겠어요? 예, 굉장히 짜증나겠죠. 예, 뭐 30년치를 일일이 다 열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굉장히 노가다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런 유사한 서류 작업을 해야 될 일이 근데 은근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매크로로 좀 편하게 자동화하게 할 수 있을까? 자, 그거를 한번 마지막 과제로 구현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명령어들 쭉 배웠는데 VBA에서 엑셀 파일을 여는 메소드, 뭐 여는 명령어 그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엑셀에서 특정 영역을 저기 뭔가요? 카피하고 뭐 붙여넣기 하는 그런 명령어. 아직 뭐 그렇게 명령어 자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비주얼 베이직 상의 명령어를 일일이 다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랬어요? 무슨 기능 때문에? 엑셀에 있는 매크로 기록 기능 때문에 굳이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고 했을 때 일단 반복의 기초가 되는 그런 명령어들은 매크로 기록을 이용을 해서 그 활동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기록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코드를 내가 내용을 보고 얼추 내용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코드의 내용을 살짝 뒤트는 방식으로, 살짝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일 처음 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일단은 활동을 매크로로 기억을 시켜봐야 될 겁니다. 그죠? 매크로로 기억을 시켜보자. 무슨 활동이 될 거냐면 우리는 이거를 3월, 4월, 5월, 6월 반복할 건데 반복을 할 거니까 일단은 3월 달 거를 열어서 붙여넣기 해서 닫는 일련의 과정을 매크로로 기록을 한다면 그거를 이제 4월 걸로도 해보고 5월 걸로도 해보고 6월 걸로도 해보는 거는 반복해서 수행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 3월 데이터를 열어서 요 핫도그 떡볶이 김밥 순대에 붙여넣기 하고 닫는 일련의 과정을 엑셀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하는 그 작업을 우리 13번째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을 이용해서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자마자 행동 거지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넣으라 그러죠. 우리 13번째 실습이니까 엑서13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나서는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다 기록되니까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2012년 3월 달에 매출 데이터, 별도로 띄어져 있는 매출 데이터를 열기해서 불러와야 되겠죠. 파일에 열기에 가서 찾아보기에 가서 자,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제 유저 밑에 바탕화면 밑에 WK12라는 폴더에 있는 자, 2012년 3월 요거죠. 2012년 3월 달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열기 하겠습니다. 자, 열기. 그러면 이렇게 2012년 3월 매출 자료가 들어옵니다. 자, 핫도그 떡볶이 김밥 순대 어디 있어요? B3번부터 어디까지? B6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B3번부터 B6번까지를 선택하고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야 되겠죠? 복사. 복사한 다음에 어디에 붙여넣기 해야 돼요? 다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BSP13 언더바 엑서. 여러분들은 XLSX이겠지만 저는 이제 XLSM이죠. 아까 중간에 저장해서 XLSM으로 다시 돌아와서 방금 복사한 거 어디에 붙여넣기 해야 돼요? B4번 여기죠? B4번에다가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하는데 그냥 복사하지 말고 값으로만 붙여 넣어도 되겠어요. 그죠? 똑같은 포맷을 안 붙여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 1, 2, 3 써 있는 값으로 붙여 넣기 클릭하면 자, 앞에서 이제 나왔던 수치들이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 다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존 파일이 필요가 없죠. 2012년 3월로 다시 넘어가서 이 파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닫아버리면 돼요. 자, 여기 X 버튼 누르면 닫아지니까 X를 눌러서 엑셀 프로그램을 닫아보겠습니다. 닫기. 예,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2012년 3월 파일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다시 원래 파일로 돌아와서 위치 잡아주고 붙여넣기를 했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값으로 붙여넣었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열었던 파일로 가서 그 파일 닫는 것까지 일련의 활동을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자, 다 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자, 그렇게 하면은 13번, 저기 13번이 아니라, 예, 그쵸. 실습 13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데이터를 자동으로 열어서 이제 쫙 기록해서 닫는 일련의 과정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요거 이렇게 지웠다가 보세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매크로에 가서 자, 엑서 13 제가 실행시켜 볼게요. 자,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보세요. 자, 실행 하나 둘 셋 슉슉. 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죠. 예, 근데 굉장히 빨리 지나갔지만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방금 이 파일을 열었어요. 예, 열어서 해당 부분 카피해서 가져와서 붙여넣기 가지고 실행이 되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엑서 13인데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켜서 자, 저장된 엑서 13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엑서 13. 엑서 13이 안 보이죠? 자, 엑서 13이 어디 있냐면, 자, 이런 경우에는 보면, 아까는 모듈 1이었는데, 자, 이 매크로를 기록하면서 얘가 모듈 2를 새로 만들었네요. 자, 모듈 2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엑서 13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한 거는 chdir인데 이거는 아마도 경로를 변경하는 명령인 것 같아요. 경로를 어디로 변경했냐면 C 밑에 users 밑에 유저 밑에 데스크탑 밑에 wk12 이건 이제 그 제 실습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죠. 그래서 이쪽으로 경로를 바꿔라. 자, 그 다음에 워크북스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 통합 파일을 워크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워크북스를 어떻게 해라? 열어라. 예, 워크북을 열으래요. 예, 열 때 파일 이름은 뭐냐면 C 밑에 유저 밑에 뭐 경로가 나오고 2012년 몇 월 거? 3월 거. 예, 3월에 해당되는 엑셀 파일을 어떻게 해라? 열어라. 자, 기억을 돌려보세요. 열었죠, 우리가. 예, 열었더니 2012-03.xlsx가 열렸죠. 거기서 어느 영역을 카피했어요? B3번부터 B6번까지를 우리가 카피했어요. 그죠? 아니, 선택했어요. 선택. 그 선택한 영역을 어떻게 했어요? 카피 눌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노란 연두색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우리가 편집하던 파일인 bsp13 _exo.xlsm으로 다시 창을 넘어왔죠. 액티베이트는 활성화하다 이런 의미니까 요 원래 띄어있던 창을 다시 활성화시켜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다 붙여넣기 했어야 됐어요? B4에다가 붙여넣기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실습 13, 14의 B4 셀을 선택해 줬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B4를 선택했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영어로 paste special. 근데 어떻게 붙여넣었어요? paste values, 값으로 붙여넣기를 해라. 그래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필요가 없어진 2012-03.xls 창을 다시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활성화된 창을 어떻게 했어요? X 눌러서 닫아버렸어요. 자, 이 엑셀 매크로 13번은 정확하게 내가 한 액션을 아주 깔끔하게 잘 기록을 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13번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네, 14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14번을 만들기 위해서 잘 보세요. 제가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이렇게 하고요. 자, 엔터 이렇게 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자 13번 코드를 완전히 동일하게 복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 14번은 이 13번 저장된 매크로를 활용을 해서
이거의 반복 처리를 반영을 해서 구현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자, 요걸 이제 반복 처리해서 14번을 짤 건데 14번은 이거를 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월 달 것뿐만이 아니라 4월 거, 5월 거, 6월 거까지 4번을 자동으로 열어서 붙였다 기록했다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for next를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for next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for i는 어떻게 되죠? 1이죠. 1이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반복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열어야 돼요? 20120 3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열어야 되죠? 20120 4를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120 5를 열어야 되고, 20120 6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부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초기화를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3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6월까지 반복하게끔 짜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 구현하는데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for i는 몇 월부터? 3월부터 몇 월까지? 6월까지 반복해라. 예. 자, for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야 된다 그랬어요? next i로 끝나야 된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리고 이 부분, 예, 아까 엑서 13번에서 저장된 부분은 이거의 하위 레벨로 반복되는 거니까 인덴테이션 안으로 한번 들여쓰기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탭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탭 버튼을 한번 쫙 눌러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i가 3에서 6으로 반복되는 사이에 요거를 계속 반복되게끔 프로그램이 일단은 구조가 짜여졌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 바꾸는 부분은 3월, 4월, 5월, 6월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건드릴 게 없는데, 자, 파일 이름을 열어야 될 때 3월 달 거 열 때는 이게 20120.3이지만 4월 달 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0120 4.xlsx가 돼야 되죠. 5월 달 거는 20120 5.xls가 돼야 되죠. 6월 달에는 20120 6.xls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i에 따라서 변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i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적당하게 i를 반영해 줘야 돼요. 뭐가 i로 바뀌어야 돼요? 요 3이라고 한 부분이 i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3을 지우시고, 자, 요게 원래 하나의 문자열이잖아요. 여기 따옴표로 시작해서 여기 따옴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을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줍니다. 두 개로. 그래서 20120까지만 일단 나온 다음에, 자,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하는 거 뭐로 연결하죠? AND로 연결하죠. AND. 자, AND 요 사이에 뭘 끼워 넣어라? i를 끼워 넣어라. 또 AND 본드처럼 AND를 붙여서 그 다음에 끝에 뭘 붙여라? .xlsx를 붙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i가 3일 때는 20120 3.xlsx를 열겠죠. i가 4일 때는 20120 4.xlsx를 열겠고요. 5일 때는 5, 6일 때는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파일을 열면 아까 이제 우리가 다 열어봤지만 안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 열린 파일에 B3부터 B6까지를 선택해서 그 부분을 카피해서 다시 원래 창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똑같죠. 예, 똑같고. 자, 그런데 변경돼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3월은 B4에다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4월은 어디에 붙여넣어야 돼요? C4에 붙여넣어야 되죠. 5월은 D4에 붙여넣어야 되고 6월은 E4에 붙여넣어야 된다. 자, 여기 레인지에 대해서 3월일 땐 여기, 4월일 땐 여기, 5월일 땐 여기, 6월일 땐 여기에다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죠. 요거는 i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은 B4에다가 셀렉트하라고 그랬는데 B4를 셀렉트하면 안 되겠죠. B4부터 어디까지? 지금 보게 되면 어디까지? 예, B4에서 E4까지 변화하는 영역이 돼야 돼요. B4에서 E4까지 변화하는 영역이 됐는데 처음에는 i가 3일 때는 B4, i가 4일 때는 C4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뭘 선택한다? Sales라는 걸 이용을 한다. 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행은 그대로 이 before if의 그 행, 4행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행은 상대적 위치가 1번 행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하지만 열이 i가 3일 때는 첫 번째 칸, i가 4일 때는 두 번째 칸, i가 5일 때는 세 번째 칸, i가 6일 때는 네 번째 칸이니까 어떻게 돼요? i 빼기 2가 돼야 되죠. 이거 이해가 되시죠? i가 3일 때는 3에서 2를 뺀 첫 번째 칸, 즉 B4를 선택해야 되고요. i가 4일 때는 4 빼기 2를 했을 때 2가 나오니까 B 옆에 있는 C가 돼서, 그죠? 두 번째 칸, 두 번째 열 C4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i가 5일 때는 5 빼기 2는 3이니까 D열이 선택이 되는 거고 6일 때는 2열이 선택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바꾸어서 한 칸씩 한 칸씩 옆으로 가서 선택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카피가 된 부분들을 적절하게 숫자로 페이스트 스페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을 닫아야 되는데, 아까 창을 열 때 이렇게 i에 따라서 바꾸게 했으니까 창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i에 따라서 저렇게 다르게 닫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문자열이 아닌,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로 분리를 시키고, 예, 가운데 숫자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i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i가 3일 때는 201203.xls를 활성화시켜서 닫지만 4를 열었을 때는 201204를 열어서 예, 닫고, 5일 때는 5를 활성화시켜서 닫고 6일 때는 6을 활성화시켜서 닫게끔, 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면 i가 3에서 6으로 변화할 때마다 3일 때는 3월 거 열어서 B4를 기준으로 붙여넣기 하고, i가 4일 때는 4월 거 열어서 C4를 기준으로 해서 C4 요거 통해서 C4를 기준으로 해서 붙여넣기 하고, i가 5일 때는 예, D4 요 기준으로 D4를 기준으로 해서 붙여넣기 하고 E4를 기준으로 해서 붙여넣기 하는 그 코드를 다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한 엑셀 매크로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엑셀 프로그램을 저희가 방금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동이 잘 될까요? 자, 작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 매크로에 가서 엑서 14번. 자, 이거 또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슉슉, 슉슉, 슉슉. 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를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쫙 가져와서 카피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자, 이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조금 문제를 비틀었어요. 자, 요거는 3월, 4월, 5월, 6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거꾸로 행렬이 뒤바뀌어 있어요. 3월, 4월, 5월, 6월이 행렬이 뒤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전 과제 2번 문제는 뭘 상정하냐면 엑셀 파일이 아니라 사실 제가 텍스트 파일도 준비해 봤어요. 보시면 201203.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204.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예,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죠. 201205. 텍스트도 있고요. 위치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다가 여기에다 자동으로 채우는 거. 이건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도전과제 2번입니다. 자, 원래는 도전과제 2번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거는 한번 지금 동영상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속성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신 앞에서 상세하게 그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도전과제 2는 약간 속성으로 해볼 텐데요. 가능하시면 여기서 동영상을 잠깐 정지해 주세요. 잠깐 정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만들어 봐요. 이거 방금 배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해봤는데 뭐 잘 된다 그러면 이제 확인차 저와 같이 해보시면 되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드리는 제 설명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이거 도전 13, 14 할 때 제일 먼저 3월 것만 가지고 일단은 매크로 기록을 했죠. 그런 다음에 3, 4, 5, 6월에 반복문을 붙였잖아요.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겁니다. 일단은 3월에 해당되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 적절하게 붙여넣기 하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매크로 기록으로 기록을 시키고, 그 코드에다가
예, 3월부터 6월까지 반복하게끔 그것만 이제 코드를 붙이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기록. 예. 매크로 이름 뭐라고 할까요? 네, 도전 2라고 해보겠습니다. 도전 과제니까 도전 2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저장 기록하겠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3월에 대응되는 텍스트 데이터 파일을 열기부터 해야 될 겁니다. 자, 파일에 열기에 가서 예, 찾아보기에 가서 예, 여기 요 폴더에 자, 지금은 엑셀 파일들만 보이는데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열려면 요거를 이제 엑셀 파일이 아니라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 열기 해서 여기 텍스트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여기 3월 데이터가 있네요. 자, 201203.txt를 엑셀에서 열겠다. 열기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액션들은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매크로에. 자, 요 데이터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제가 설명을 아까 안 드렸네요. 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엑셀에 텍스트로 저장할 때 탭으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탭과 같은 일정한 구분 기호로 분리된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 다음, 자, 그 구분 기호가 뭐라 그랬어요? 탭이라 그랬죠. 탭. 예,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될 거다. 다음, 뭐 데이터 서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 디폴트로 예, 마침 이렇게 하면 예, 201203.txt가 이렇게 엑셀로 열린 걸 알 수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뭘 카피해 와야 돼요? B3부터 B6번까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해? 복사 눌러야죠. 복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원래 우리 데이터 파일로 다시 넘어가서 자, B 어디다 붙여야 되죠? B4에다 붙여야 되죠. 예, 3월이니까 B4에다 붙이는데 자, 아까는 보셨지만 아까는 세로 방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어떻게 붙여야 돼요? 가로 방향으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는데 자, 아까는 세로 방향인데 이제는 가로로 붙여야 되니까 행과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바꾸고 아까처럼 붙여넣기 할 때는 값으로만 붙여넣기 하겠다. 확인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 2012년 3월달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가 적절하게 잘 처리돼서 이제 붙여넣기가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이제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없애버리면 되겠죠.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닫기를 눌러서 201203 닫기 이렇게 하면 한 턴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 끝났으니까 기록 중지 클릭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보면 자, 도전 2의 매크로가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아, 이건 소스 코드가 되게 복잡해요. 뭔지 모르지만 대충 우리는 뭔지 알 수 있어요. 텍스트 파일을 여는 명령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뭘 열었어요? 201203 3월 달 걸 열었어요. 그래서 B3에서 B6를 선택했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원래 창으로 돌아와서 B4를 선택해서 예, 트랜스포즈, 예, 행렬 바꿈을 해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고 원래 창으로 가서 닫았죠. 자, 이거를 3월부터 6월까지 반복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 for i는 3, to 6, 예, 3월부터 6월까지 반복하고 자, for로 시작하면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된다? next로 끝나야 되죠. next i, 예, i 이렇게 반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어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탭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줘서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주면 더 코드를 이해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3월, 4월, 5월, 6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여기 숨어 있어요. 똑같이 문자열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두 개의 문자열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and 연결시키고 그 and와 and 사이에다 뭘 집어넣어요? i를 집어넣죠. 그래서 2012 3일 때는 3.txt 4일 때는 4.txt 5일 때는 5.txt 6일 때는 6.txt가 되게끔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리면 동일한 위치니까 B3에서 B6를 선택하고 선택한 영역 복사하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칠 게 있어요. 뭘 고쳐야 되냐면 3월일 때는 B4에다 붙여넣기 하지만 4월일 때는 5, 5월일 때는 6, 6월일 때는 7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죠. 붙여넣기 해야 되는 영역이 B4부터 B7까지로 구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B4에서 B7까지로 예, 구분이 되는데 sales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자,
i가 3월일 때는 첫 번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때는 1이 돼야 되고 4일 때는 2가 돼야 되고 5일 때는 3이 돼야 되고 6일 때는 4가 돼야 되니까 i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 2를 빼면 되죠. 그죠? i에서 2를 뺀 거에 행에 첫 번째 열에 대한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때는 첫 번째 B4에다가 셀렉트를 하고 i가 4일 때는 두 번째 즉 B5를 셀렉트하고 i가 5일 때는 세 번째를 셀렉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3을 열었으면 3을 닫고 4를 열었으면 4를 닫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요것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엔드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가 뭘 끼워 넣는다? i를 끼워 넣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i가 3월일 때는 3 열어서 카피해서 와서 위치 잡고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3월 거 열어서 도로 닫아버리고 4월, 5월, 6월을 반복하게끔 완성을 했습니다. 요 원리랑 요 원리는 내용만 살짝 뒤틀렸을 뿐 접근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도 지우고요. 자,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매크로에 가서 자, 이번에는 도전 2죠. 도전 2를 실행시켜 볼게요. 하나, 둘, 셋. 붙여넣기 해서 도전 과제 2도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되는 것을 방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핸들링의 예제까지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엑셀 VBA는 원래 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그리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2주간 배운 내용은 전체 VBA의 사실 뭐 한 5% 정도밖에 안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혹시 이번 수업을 계기로 해서 VBA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겼고 좀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은 이런 참고 서적 그리고 꼭 이 책들 뿐만이 아니라 서점에 가보시면 또 엑셀 VBA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실습들 당연히 다 따라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각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과제들도 꼭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BA 과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 의식을 함양시켜 드리기 위해서 과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과제는 여러분들 학번 있죠. 학번의 맨 끝자리가 짝수인 학생이 수행해야 되는 과제랑 홀수인 학생이 해야 되는 과제가 좀 다릅니다. 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짝수인 유형인 학생들이 해야 되는 과제는 369 게임을 진행시키는 VBA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369 게임. 자, 요 프로그램인데요. 자, 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주인님, 몇 가지 369 게임을 진행할까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이 2에다가 1000가지 진행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1000가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가보면 자, 여기 A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매크로 369 게임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하면 여러분 369 게임 할 줄 알죠? 369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숫자 안에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게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2번 치는 거죠. 3개 들어가 있으면 3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 2 짝 4, 5 짝, 7, 8 짝, 10, 11, 12, 13 아니고 짝이죠. 3 하나 들어있으니까 16 짝인데 자, 29 짝이죠. 30은 짝입니다. 31은 짝이죠. 32도 짝인데 33은 뭐예요? 짝짝 이렇게 쳐야 되죠. 요걸 이제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까지 자동으로 치게 돼 있어요. 뭐 짝짝짝짝. 네, 굉장히 어렵죠. 사람이 369 게임 하려면 어려울 텐데 컴퓨터는 이렇게 금방 계산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어떤 값을 지정해 주면 그 값까지 369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요걸 짜오는 것이 A 유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B 유형은 마방진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마방진. 자, 마방진 알아요? 마방진은 뭐냐면
자, 지금 이 마방진은 이번 주 과제의 마방진은 5 곱하기 5 행렬에다가 마방진을 출력하는 건데, 마방진이라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아지게 만드는 거가 마방진이에요. 자, 이 마방진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가장 윗행의 가운데, 그래서 이 마방진 알고리즘은 반드시 홀수 곱하기 홀수인 정사각형에서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3, 5 곱하기 5, 7 곱하기 7, 9 곱하기 9 이런 데만 작동이 되죠. 근데 이제 이번 과제는 5 곱하기 5에서 마방진을 구현해 오는 게 이번 주 과제예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5면 이제 5칸 곱하기 5칸인데 제일 윗 행의 가운데면은 요 세 번째 칸이 되겠죠. 여기다가 1을 넣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1. 자, 그런 다음에 마방진의 기본 원칙은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2를 넣을 때, 그 다음 값을 넣을 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넣는 거죠.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이면 여기인데 지금 여기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을 때에는 아래로 쭉 내려온다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대각선, 우상향하는 대각선으로 가는데 칸이 없다?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2를 넣는 거죠. 3은 어디 있겠어요? 우상향이니까 여기죠. 3 넣죠. 4는 어디예요? 우상향이니까 여긴데 지금 여기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오른쪽에 칸이 없을 때는 맨 앞으로 와서 여기가 4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향 여기 들어오니까 5죠. 자, 6 넣으려고 갔더니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룰이 발생하게 돼요. 두 번째 룰은 뭐냐면 지금 이게 5 곱하기 5잖아요. 예, 5 곱하기 5인데 이렇게 5 곱하기 5일 경우에는 5의 배수가 되면 그때는 아래로 한 칸 가는 게 그 다음 규칙이에요. 그래서 5의 배수니까 아래로 한 칸에서 6이 되고요. 자, 우상향 7, 우상향 8, 우상향 자리가 없어요. 자리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서 9, 우상향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맨 앞으로 가서 10. 근데 10은 다시 무슨 배수예요? 5의 배수죠? 그러니까 아래로 한 칸, 11, 12 우상향, 13 우상향, 14 우상향, 15. 그런데 15도 다시 뭐의 배수죠? 5의 배수니까 아래로 한 칸, 16 우상향, 17 자리 없어서 우상향 자리 없으니까 여기가 18 우상향, 19 우상향, 20. 근데 20은 뭐가 되지? 다시 5의 배수죠? 아래로 내려와서 21, 22, 23 자리 없네요. 일로 와서 23, 24 자리 없네요. 25. 놀랍게도 이렇게 겹치지 않게 다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채우고 나면 자 보세요. 합계내는 함수가 썸이죠. 썸. 자, 가로 방향의 모든 합이 계산해 보시면 65가 됩니다. 그죠? 세로 방향의 합도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된다? 예, 정확하게 65가 되고요. 예, 그리고 대각선 계산해 볼까요? 대각선 17, 5, 13, 21, 9 다 더해 보면 역시 대각선의 합도 65가 나옵니다. 따로 안 더해 보겠지만 요걸 더하셔도 65가 나와요.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원리 기억하시죠? 예, 다시 한번 재생해 보세요. 나중에 기억 안 나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2, 3 우상향. 예, 자리 없으면 일로 가고 쭉 올라가서 5의 배수면 아래로 내려오고 자리 없으면 아래로 내려오고 앞으로 가고 이런 원리를 쭉 채우면은 여기 한꺼번에 채워지는데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매크로 두 번째 과제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원리를 매크로에 반영을 해서 자동으로 채우게끔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B유형 하나 둘 셋 자동으로 워낙 순식간에 실행이 돼서 요게 한 번에 이렇게 딱 채워지는 것 같아 보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해볼게요. B유형을 자, 아이고, 예, 이런 코드가 보이는데 네, 정답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더 실행을 못하겠고 예,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보시면 1, 2, 3 이런 식으로 채우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를 그대로 코드에 반영해서 구현을 한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과제가 워낙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글쎄요. 필요하면 뭐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좋고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 아니면은 혹시 친한 동료가 뭐 혹시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외부의 인터넷에 있거나 하는 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제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부에 있는 코드를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 걸로 소화해서 내가 이거를 작성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석 얘기했죠. 예, 어퍼스트로피 작은 따옴표 치고 그 코드에 대한 해석을 다는 게 주석이라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을 반드시 달아서 본인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보이는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과제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워낙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도 했고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강의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어려운 만큼 또 재미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려 한 학기 절반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엑셀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저는 다음 주에 또 13주, 12주죠. 예, 13주네요. 13주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